자,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요. 여기까지 자바만 가지고 짰을 때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보실 거는 그냥 이제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를 칠 수 있는 거 메모장 정도 한 개 여셔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도 그냥 메모장 이렇게 치시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장에 나오고 메모장 이렇게 치시면 메모장에 나옵니다. 메모장에 한 개 나와서 실행을 한 개 해주시고요. 됐죠? 되셨나요? 예, 지금부터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책이랑 똑같이 친다. 그래서 13페이지 박스 hello.java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 치시는데 됐죠? 치셔서 사용하시는데 대소문자도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소문자로 클래스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lo라고 썼습니다. hello 앞에 H자는 대문자입니다. hello 중괄호 열고 엔터 치시고요. 그럼 중괄호 닫고를 맨 끝에 쳐주세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로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빼먹으면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한 3칸 정도 띄어쓰기 하시고 블랭크 집어넣어 주세요. 스페이스바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가로 열고 스트링 S자 대문자 스트링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ARG S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블랭크 한 3개 띄워주고 중괄호 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다 이거죠. 예, 쌍으로 자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블랭크를 한 6개 정도 더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대문자 S입니다. 시스템 out print L입니다. 알파벳 LN 라인 이런 뜻이고요.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으세요. 여기다가 hello 콤마 자바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가로 닫고 네.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되었죠? 네, 코드 잘 짰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쓰고요. 저희가 요거는 중괄호라고 있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영어에서는 브라켓 요렇게 대한 것을 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라켓 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묶어 넣어서 사용하는 걸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괄호라고 저는 읽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괄호 그 다음에 꺾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대괄호 있습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대괄호는 엔터키 옆에 있죠. 엔터키 옆에 중괄호하고 대괄호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됐죠. 소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영어로 봤을 때는 예,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묶어 놓은 거구나. 뭔가 모아 놓은 거예요. 헬로라는 이름으로 모아 놓은 거고요. 헬로라는 클래스 우리가 일단 학교에 반 할 때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에 묶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사실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메인이라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또 묶여져 있어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사이 묶여져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가로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게 처리문제입니다. 처리문 해당되는 건데 여기 세미콜론 처리문의 맨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반드시 끝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잘 틀렸나 안 틀렸나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하기 보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위치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가 맨 끝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더블 클릭하세요. 그 사용자 들어갔고요. 사용자 밑에 이젠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명령 프롬프트가 위치해 있는 요곳입니다. 이곳에다 저장할 거예요. 저장하시는데 그 맨 아래 보면 파일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점 텍스트를 붙이게 됩니다. 붙이게 되니까 여기다 쌍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그 점 텍스트를 붙이지 않게 돼요. 쌍따옴표를 붙여주시고요. 쌍따옴표는 엔터 옆에 Shift 키 누르고 예, 한 개 찍는 거는 따옴표, 2개 찍은 거는 쌍따옴표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지금 클래스 이름이 헬로라고 썼으니까 헬로 java 대소문자 구별해 주세요. 쌍따옴표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클래스 이름 클래스 옆에 있는 이름이랑 똑같고요. .java로 썼습니다. 자바 파일이에요. 쌍따옴표를 붙이면 .txt를 붙이지 않는다.
쌍따옴표를 안 붙이면 여기에 .txt를 붙인다. 또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됐으면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이게 제대로 잘 저장되는지 보셔야 되죠. 명령 프롬프트 가세요. 가보시고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여기 현재 위치에 있는 걸 보여달라 라는 명령어가 dir입니다. dir.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뭘 찾으려는 거죠? hello.java를 찾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hello.java를 찾고 싶다. 되셨나요? 예, 현재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위치에 딱 저장되어 있죠? 네. 저장 안 되신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 위치를 찾아가셔야 돼요. 다시 제가 사용자 했는데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게 영어로는 users입니다. 한글로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보이게 할 뿐이고요. 실제적인 폴더 이름은 users예요. 아시겠죠? users 안에 igen이라는 위치에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가 dir입니다. dir은 원래는 디렉토리 이런 의미인데 지금 현재는 폴더라고 불리죠.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불려서 그 전에 이름이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dir 치고 엔터 치시면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방금 저는 저장해 놓은 이 hello.java가 있어야 한다. 되셨죠? 있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hello.java를 만들었습니다. 걔를 가지고 이제 얘를 컴파일을 하셔야 돼요.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게 자바C라는 걸로 컴파일합니다. 그래서 자바C 이거 쓰시고요. 컴파일 해주세요. 되셨나요? 이거 쓰시고요. H 쓰시고요. 탭키 누르세요. 탭 누르면 hello.java라고 쭉 나옵니다. 되셨죠? 네, 쭉 나온 거 맞죠? 예,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폴더 안에 hello.java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hello.java가 있으면 그 윈도우즈에서는 몇 자 치고 탭을 누르면 걔가 자동 완성되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여기 내용이 아무것도 없게 나와야 돼요. 여기 비어있게 비고 그냥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예,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그 뭐라고 얘가 뭐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는 이제 뭔가 틀렸으니까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서 다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오류난 것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오류가 이거 대소문자죠. 파일 이름하고 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라고 썼던 요 이름과 파일명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도록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철자, 대소문자. 그 프린트 ln에서 l자가 i처럼 보이죠. 그래서 l자하고 i자하고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ln입니다. ln. 여기 그 이쪽에 있는 건 대부분 중간에 쓴 거는 대부분 그 소문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문자 i가 아니라 그 소문자 l입니다. ln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제 컴파일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dir을 한번 다시 쳐보시면요. dir 엔터 한번 쳐보시면 여기 hello.java 말고 hello.class라고 한 게 생겨요. 이게 이제 실행 파일에 해당이 되고요. 1 아니면 0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중간 코드가 우리가 이제 생겨서 한다. 요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할 건데요. 클래스 컴파일 할 때는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파일 이름이 중요하고요. 클래스를 실행할 때는 클래스 이름이 중요해요. 요 클래스 안에 요 클래스입니다. 요게 중요해서 점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hello 쓰시고 엔터 치시면 hello java라는 게 나와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시면 실행이 잘 됐다 이런 얘기죠. 소스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실행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되셨나요? 네. 이때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한글을 쓰잖아요. 한글을 썼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여기 엔코딩이 나오시는데 UTF-8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썼을 때 이 UTF-8로 저장한 게 오류로 이제 취급이 돼서 걔를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안시 코드로 바꿔줘서 이렇게 한글이 있는 경우에 한글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안시 코드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시 코드로 다시 다른 저장하는데 있습니다. 덮어쓰기 바꾸기 할까요? 예 해서 바꿔치겠습니다. 그 윈도우즈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안 해요. 윈도우즈에서는. 근데 이제 걔를 불러다가 쓰는 것에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자바 C로 할 때는 파일을 불러서 쓰는 거라서 그 파일 이름이 대소문자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문자로 썼을 때 지금 저장하려고 했더니 똑같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올 대문자로 썼는데 있다고 나와요. 저는 분명히 앞에 소문자로 했는데 그래서 다 같은 파일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헬로 이영환이라고 제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써보세요. 써보시고요. 저장하세요. 그 소스를 바꾸면요. 컴파일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컴파일부터. 그러면 컴파일부터 다시 하면 아까 전에 컴파일 했었잖아요. 명령어 썼었죠. 그럼 위로 방향키를 올리면 옛날에 썼던 거를 이제 이렇게 옛날에 썼던 명령어들을 보여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컴파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바 쪽에 실행하는 거 자바로 했으니까 자바 밑에 거네요. 자바 헬로 해가지고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한글로 나오셔야 돼요. 그 한글로 안 나오셨을 때에 이제 그 오류가 나는데 소스는 똑같은데 오류가 나요. 이런 것은 저장할 때에 한글 엔코딩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한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UTF-8도 있고 안시 코드도 있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른 이로 저장하실 때 여기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UTF-8 코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UTF-8로 세팅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한글을 그 코드 중에서 이제 오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되셨나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장할 때 엔코딩 방식을 안시 코드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되시겠죠? 덮어쓰기 하세요. 하시고 한글이 썼을 때에 컴파일도 하고 그 컴파일하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나와야 한다. 소스를 고치면 컴파일을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서 새로운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잘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확인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장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거고요. 자바만 설치를 해서 자바가 실행되는 걸 보신 거죠. 아시겠죠? 보셨고 그 실행하는 위치는 이렇게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자바하고 자바C는 패스에 의해서 제가 어디 얘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곳을 찾아가서 다시 실행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패스에서 실행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현재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저희가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십니다.